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중독을 파헤치는 남자, 전남대 심리학과 황석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인터넷 중독의 특성, 그리고 인터넷 중독자의 특징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인터넷 중독의 3가지 원인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인터넷 중독. 우리가 그 인터넷을 끊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인터넷은 우리와 함께하는 그러한 매체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인터넷. 대부분의 사람들은 건전한 방식으로 큰 문제 없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반면 많은 사람들이 적어도 5%에서 20%에 해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인터넷 중독에 빠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인터넷 중독 왜 빠지는지 저하고 같이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인터넷 중독의 원인을 3가지로 보는데요. 첫 번째는 인터넷 또는 사이버 공간의 특성, 두 번째는 사회 문화적 특성, 세 번째는 인터넷 사용자의 특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러면 인터넷 사이버 공간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인터넷 또는 사이버 공간에서 개인은 무한한 자신의 정체감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공간 안에서 개인은 자신의 능력, 지위, 영향력을 무한정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데요. 초등학생이 어떤 클랜의 또는 어떠한 집단의 리더가 돼서 다른 사람들에게 명령을 한다거나 또는 나약한 사람이 거대한 그러한 몬스터를 처치를 한다거나 또는 춤을 못 추는 그런 몸치가 이 게임상에서는 아주 화려하고 예쁜 그리고 춤을 잘 추는 그런 아바타 또는 캐릭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콘텐츠 속에서 그리고 또 실제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그런 익명성을 통해서 사이버 관계를 또 만남을 갖기도 합니다. 따라서 인터넷 사이버 공간은 매우 자신의 정체감을 탐색하고 새로 만들어낼 수 있는 매우 특수한 공간이기도 하고요. 그 공간 안에서는 다양한 콘텐츠 그리고 자극이 제공되기도 합니다. 여러 자극들 또 콘텐츠들이 있죠. SNS, 게임, 도박, 동영상, 웹툰, 쇼핑, 뉴스 등 그냥 핸드폰을 열기만 해도 이러한 다양한 콘텐츠들 그리고 정보, 자극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높은 몰입감이 가능하고요. 그런 높은 몰입을 통해서 현실 세계를 도피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회문화적 특성에는 인터넷에 대한 접근성 그리고 비용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특히 인터넷에 대한 접근성, 그러니까 보급률이 상당히 높고 또 비용 또한 매우 저렴합니다. 미국과 유럽 같은 경우 PC방 또는 인터넷 카페를 사용하려면 적어도 한 10,000원 이상의 비용이 1시간당 10,000원 이상의 비용이 드는데 우리나라에서는 1시간에 1,000원 정도밖에 하지 않잖아요. 또 이러한 사회적 인프라와 기술의 발달이 매우 손쉬운 인터넷 접속을 가능하게 하고요.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또 취업률이 낮을수록 이런 인터넷 중독에 빠질 확률이 더 높게 됩니다. 특히 이렇게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는 인터넷 중독에 빠질
그런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데요. 현실 사회에서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어렵고 특히 성취 또는 성취감을 느낄 그런 가능성이 적을수록 인터넷상에서 또는 가상 공간상에서 이러한 긍정적인 경험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따라서 이 사회 속에서 대안적인 여가 활동을 즐길 가능성이 적을수록 그러한 인프라가 적게 제공될수록 특히 청소년들은 이런 인터넷에 빠질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사회적으로 인터넷 사용에 대한 기대가 높으면 더욱더 많은 인터넷 사용을 하게 되고 중독에 빠질 위험이 높아지는데요. 한때 우리나라에서 프로게이머의 어떤 직종이 상당히 유망한 것으로 여겨진 때가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0년대 초반 정도 된 것으로 기억하는데 인터넷 사용을 통해서 또 즐거움, 또 스트레스를 해소할 뿐더러 인터넷 관련된 어떤 진로를 기대하고 또 인터넷을 통한 관계 형성을 기대하면 할수록 이러한 긍정적인 기대로 인해서 더욱더 과도한 인터넷 사용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세 번째는 병리적인 인터넷 사용자의 특성인데요. 일반적으로 자기 조절력이 부족하고 충동적인 성향이 높은 사람들이 이런 인터넷 중독에 빠질 그런 위험이 더 높습니다. 그런데 그 일상생활에서는 이런 조절력이 부족한 성마른 그런 성향을 보이지만 게임 중에는 게임에 매우 몰입하고 또 주의를 오랫동안 기울이고 또 게임을 조작을 잘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성향이 보입니다. 따라서 게임상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매우 통제를 잘하는 그런 모습인 반면 실제 상황에서 현실 세계에서 모습은 매우 성격이 급하고 자기 정서 조절을 잘 못하는, 그래서 행동 조절이 힘든 그런 양상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지루함과 외로움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잘 느끼고 그것을 잘 통제하기 힘든 그러한 경향성을 보이고요. 또 그것과 더불어서 인터넷 사용 시간과 인터넷 사용 패턴이 매우 고정된 그런 양상을 보입니다. 특히 초저녁에 시작해서 새벽까지 게임을 하다가 늦게까지 이렇게 늦잠을 자는 그러한 생활 패턴을 많이 보이고요. 이 중에 대다수가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그러한 인터넷 게임 콘텐츠를 주로 사용합니다. 특히 남성 같은 경우에는 슈팅 게임이나 롤플레잉 게임을 많이 하는 반면 여성 같은 경우 퍼즐 게임과 같은 그런 단순한 그런 게임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요. 마지막으로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상당히 잘 안 되는 그런 역기능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 낮은 사회 경제적 계층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사회 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이 인터넷 활동 외에 다른 여가 활동을 하기 힘든 그러한 조건에 처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값싸고 편리한 그러한 활동에 몰두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인터넷 중독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현실 세계 속의 관계를 개선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부모
그리고 친구 등과의 관계를 개선해서 사이버상의 만남보다는 현실 속에서의 만남을 그리고 또 현실 속에서의 관계를 더 증진시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자기 존중감 그리고 자존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것을 통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즐겁고 건전한 여가 활동을 추구하는데 특히 제가 제안하고 싶은 그런 활동에는 야외 활동 그리고 단체 활동, 단체 스포츠 같은 거가 상당히 긍정적인 활동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자원봉사를 하는 것도 추천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큰 성취감과 또 의미를 찾을 수 있겠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인터넷을 통해서 얻는 그런 자신감과 성취감을 또 현실 세계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어떤 단기적인 목표, 그러니까 공부를 더 잘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기보다 그런 목표를 단기적으로 잡아서 작게는 하루 내에 무엇을 해야 될까, 또 일주일 내에 무엇을 해야 될까,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런 계획을 성취함으로 인해서 무엇을 내가 나중에 이룰지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인터넷 중독에 본인이 빠져 있지 않더라도 항상 개인의 인터넷 사용을 점검하고 인터넷 중독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인터넷 중독에 빠질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죠. 저와 함께 지금까지 인터넷 중독의 원인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는데요. 인터넷 공간의 이런 매력적인 특성과 사회 문화적인 그러한 인프라 특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터넷을 위험한 양식으로 사용하는 그런 사용자의 특성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인터넷 중독에 빠질 위험이 높아지는데요. 그러면 특히 인터넷 중독 중에 가장 중독성이 강할 수 있는 게임 중독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다룰 텐데, 과연 나는 게임 중독자인가? 라는 주제로 다음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고요. 다음 동영상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